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례 신학교 총장이 러시아군의 포격이 증가한 가운데 지하 방공호에서 수업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읽는 성인의 압도적 다수가 성경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갱단 폭력과 연료난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콜레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 학생정보처리연구센터가 올해 미국 전체 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례 신학교 총장이 러시아군의 폭격이 증가한 가운데 지하 방공호에서 수업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남침례회 교단지인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피즈 총장은 최근 비디오 영상에서 며칠 동안 우리 학생들은 폭탄 대피소에 들어갔다며 지하실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며 건물에 공습 경보가 울릴 때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가 갈등을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폭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TS에 450명의 신입생이 등록했다면서 전쟁 기간 동안 남침례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리비우에 위치한 UBTS는 전쟁 전에는 1,300여 명의 재학생을 보유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 성경을 읽는 미국 성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성경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올해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인 2,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경 현황 보고서 중 7장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1년에 최소 3번에서 4번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성경 이용자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는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성경 이용자 기준에 미달된 응답자의 38%는 성경 말씀을 삶을 변화시키는 원천으로 보았지만 62%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콜레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감염 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세계보건기구 WHO 미주본부인 범미 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아이티 수도 포르트프랑스에서 지난 2일 콜레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6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콜레라가 발병해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IT에서는 2010년 네팔에서 파견된 평화 유지군에 의해 처음 발병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만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 현재 5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 늘면서 현재 5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5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의 56%는 19세 이하로 나타났는데요. 콜레라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1세에서 4세이고 그 다음이 5세에서 9세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지난 9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5% 감소한 47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어들어 지난 2007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매매 건수는 23.8%로 급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부담이 높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학생정보처리연구센터는 미국 전체 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연속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신입생의 수가 16.1%나 감소한 것을 포함해 전체 학생 수가 4% 줄었습니다. 방역 탓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과 캠퍼스 내 감염에 대한 공포 등이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에서까지 하루에 2번이나 북한 인권을 화두에 올린 것입니다. 그는 이웃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하루 종일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이 내일도 모처럼 따뜻하고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